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자, 시장을 알고 그 시장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찾는 시황에 대한 이야기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연휴 때 요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성공한 사람들만 아는 주식 투자의 진실. 이거는 정말 오랜 기간 투자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 그리고 정말로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 그리고 주식을 통해 돈을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제 만든, 그러니까 정리를 해놓은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정말 알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꼭 아셔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어요. 여기도 근데 제가 언급을 했는데, 시황, 전체적인 흘러가는 흐름을 알아야 또 종목에 대해서도 투자를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황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시황,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시황이라는 게 줄임말이잖아요. 증시 현황, 증시 상황이죠. 증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갖다 파악하는 거를 이제 시황이라고 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3월 1일 날 죄송합니다.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 4일밖에 안 열려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장이 이제 좀 있으면 끝나가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번 주 3일밖에 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옵션 만기가 있죠. 옵션 만기 또 쿼드라플 위칭데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사실 3월 또 녹록치 않은 주가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흘러갈까?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이런 거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금리 하락의 미 나스닥. 월요일날 3월 1일 미 나스닥 활짝 이렇게 됐어요. 3월 1일 미국 증시 이제 3월 1일에는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 미 증시는 되게 강하게 반등을 했거든요. 미 증시 자체가 강하게 반등했는데 그 장중에 이제 미 국채 금리에 대한 그 이율, 그러니까 수익률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가 가장 이슈였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해결이 되면서 투심이 좀 살아났죠. 투심이 살아나면서 반등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코스피도 어떻게 영향을 받나 이제 봤는데, 사실 지금 코스피 장 초반에 좀 많이 상승을 하다가 상승폭을 오후로 가면서 많이 내줬고, 지금은 이제 다시 바닥을 다지면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상황이 조금 봐야 되는데, 일단 미국에서 이제 오른 그 이유를 보면 일단 최근 나스닥 하락을 주도했던 게 전기차하고 태양광 이쪽이에요. 전기차는 뒤에서도 좀 더 말씀드릴 건데, 미래 주도주들이죠.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면 이제 미래 주도를 할 아이템, 그런 거고, 여기는 이제 태양광은 이제 차세대 그린 에너지 그쪽이죠.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그 투자예요. 미래에 대한 부분들, 미래 환경에 대한 그 투자 쪽은 좀 하락을 많이 이렇게 좀 부추겼죠. 그리고 뭐 이런 부양책도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 걸 보면 기본적으로 산업재, 유틸리티, 에너지 업종이 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산업재 아무래도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경제가 이제 회복이 되고 뭔가 발전을 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인프라도 그렇고 많이 할 테니까 이제 산업재 쪽, 유틸리티, 또 에너지 쪽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린 에너지도 그렇고 많이 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죠. 그러면서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나스닥 3.01, 뭐 S&P도 2.38, 다우도 뭐 1.95. 최근에 이제 나스닥은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을 한 적도 있고 한데, 다우는 좀 많이 좀 어려웠었는데, 다우도 1.95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애플 스토어 운영을 못 해갖고 좀 영향이 있었는데, 애플 스토어 재개 소식,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애플 스토어를 열면 그만큼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쵸? 그 주문 증가, 뭐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5.39% 이렇게 상승을 좀 했죠. 그다음에 이 소식과 함께 이런 애플에 들어가는 부품도 같이 동반 상승을 했고요. 뭐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 전기차 산업이 시장이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면 갈수록
아니, 내연기관 전기차로 가는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늘어날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글로벌 가치가 이제 올라갈 거다. 2030년에는 5조 달러, 뭐 거의 20배 이상 이렇게 올라갈 거다. 20배 정도 이렇게 올라갈 거다 하면서 테슬라, 전기차 하면 사실 테슬라라는 이미지를 완전 만들어 놨죠. 테슬라가 6.36% 급등을 했어요. 네. 뭐 중국도 그렇고 뭐 다른 데들 이렇게 또 리튬 배터리 이런 전지 쪽, 네, 이런 데도 그렇고 뭐 많이 올라갔고요. 반면에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갖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또 우려가 있으니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시티그룹이나 이렇게 금융기관들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여기는 수익성이 좋아질 테니까 그런 인플레이션 압박이 여전히 있다. 그런 맥락에서 여기를 좋게 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인 애널리스트들의 평가. 여기 서상영 뭐 전략팀장님인가요?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제가 보통 이제 증권사나 이런데 그렇게 뭐 애널리스트들 보면 가끔 이제 종종 책임있게 글 쓰시는 분들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데, 서상영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비유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이 양반 거는 그래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 이분은 좀 뷰가 되게 괜찮은 분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걸 주로 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국채금리가 양호한 경제지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출발했다. 지난주에는 이제 국채금리가 양호한 경제지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가 발전을 하면은, 경제 발전하니까 기업들도 뭐 돈을 많이 필요로 할 거고, 네, 국채도 미국도 이제 돈을 많이 이제 공급을 해야 될 거고, 정부죠, 미정부, 죄송합니다. 미정부도 돈을 많이 공급을 해야 돼요. 부양책이죠, 그게. 그러니까 국채 발행이 많아질 거고, 국채 발행이 늘면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사겠다는 사람보다 이제 매도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금리를 더 많이 쳐줘야 더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데 오히려 내려갔어요. 네, 그런 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이제 ISM에서 발표하는 이제 제조업 지수가 5.87. 그래서 뭐 예상을 상회에서 60.8로 좀 어쨌든 제조업 자체가 지금 이제 회복이 많이 되고 있다 라고 보는 것 같네요. 뭐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뭐 가격 지불 지수도 이제 8.6, 그러니까 어떤 그 올라간 돈의 그 가격에 대해서 지불하는 그 능력이죠. 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올라가고 있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물가가 올라가는 걸로 보이고, 산업도 지금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인플레이션 쪽이 오지 않겠냐. 특히 이제 뭐 아마 산업재나 이런 쪽 인플레이션도 급격하게 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많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투심인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의 어떤 투심은 뭐냐면, 지난주에 이 상승이 좀 과도했던 평가가 많아졌다. 지난주에 이제 국채 금리가 급등했었죠. 급등했는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예민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숨고르기를 하자. 자, 주식도 보면은 갑자기 휙 올라가면은 조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난주에도 지난주에 그 국채 금리 상승이 너무 좀 과도했다. 그러니까 숨을 고르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부양책, 네, 이거는 됐고, 이게 이제 하원을 통과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있죠. 자, 중요한 것도 하나 있는데, 중국 정부가 본토 시장에서 인지세, 주식 거래세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어요. 지난주 홍콩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거래세를 올린다 그래갖고 되게 투심도 안 좋은 상황이 더 안 좋게 됐었죠. 근데 중국 본토 시장에 대해서는 뭐 거래세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거죠.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이게 된 게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안정화가 되니까 어느 정도 뭐 주식 시장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미국 금리 안정, 계속 이 금리가 화두였거든요.
증시에 대한 어떤 그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국채금리 얘기가 같이 나왔잖아요. 금리가 이래서 막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정도는 이제 좀 이 금리에 대한 내용을 좀 제외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걸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데, 어찌됐건 이제 금리가 좀 안정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증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투자 심리는 어느 정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한국 수출이 이제 전년 대비 9.5%, 네, 그다음에 조업일수 감안했을 때 무려 26.4% 급증을 했다고 하네요. 수출 지수도 좋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경기가 회복돼 가는 것 같다. 네, 그런 거죠. 신규 주문 지수, 그러니까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또 수출하고 하는데, 또 있는 물건을 또 패키징해서 수출하고 하죠. 근데 이런 신규 주문 지수가 개선된다. 그러니까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국이 좀 경기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냐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이게 좀 안정이 되고 있었고, 중국의 그 아까 인지세 본토에 대해서는 뭐 거래 이걸 유지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한국 자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많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가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출하되어 하락하고 있다. 네. 근데 뭐 이런 뭐 유가 하락이나 뭐 유가는 보통 이제 어떤 산업이 다시 발전을 할 때 오죠. 그러면서 산업재나 이런 원자재 쪽에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쪽도 이제 매물이 출하되고 이제 하락하고 있다. 이런 거를 봐서는 뭐 유가 가격도 하락하고, 그다음에 국제금리도 안정 보이고, 뭐 이렇게 괜찮은 상황인데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인플레이션은 이제 없어라는 그런 게 아니라 금리에 대해서 조금 걱정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키워드가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다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국제금리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도 인플레이션권이에요. 왜 금리가 오르냐 이 얘기하면서도 결국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금리 인상이 결국 또 인플레이션으로 또 올 거고, 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 뭐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 금리를 올려갖고 시장에 있는 그 유동성 흡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 그거는 이제 또 인플레이션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뜻하는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쨌든 화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추진한 1조 9천억 달러, 이제 2천조가 넘어가는 바로 이런 자금에 대한 건데, 자, 요거에 대해서, 하원은 통과가 됐는데, 이제 상원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상원에서 이제 표결을 해갖고 이게 통과가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난주 1.6% 넘었다. 1.5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 아래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시장은. 1.5 아래로 봐야 되는데 돈이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시장에 돈이 막 쏟아지고 국채 발행이니까 이걸 빨리 팔아야 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금리는 상승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뭐 파월 의장 연설이 있는데 4일입니다. 4일. 그러니까 한국 시장, 한국으로 이제 5일날 이제 반영이 될 텐데 4일에 이제 WSJ에서 주최하는 이제 컨퍼런스에서 뭔가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그게 또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또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예정돼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금리 상황이나 여러 상황을 이제 발표를 할 텐데, 그래서 또 이거 관련해서 이제 또 미리 뭔가 언급이 있을지 이것도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6일부터는 연준 위원들이 통화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발언이 금지돼요. 미리 뭔가 이렇게 발설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4일날이 거의 파월 의장이 뭔가 시장에다가 의견을 낼 수 있는 마지막 발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추가로 의견을 못 내기 때문에 이때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거나 뭐 이게 나올지, 아니면 거꾸로 시장이 우려하는 발언을 할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상원에서 얘기하고 다음날 하원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연달아 얘기하면서 상원 발표 내용 갖고 이제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하면 하원에서 다시 이렇게 잡아주고 이게 가능했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요. 한번 발언을 하면 끝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해줄까? 이제 마지막 발언, 이 FOMC 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언에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떤 얘기를 할까? 자, 이게 좀 시장에서는 많이 좀 보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이제 나오는데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 상승에 따라 증시 불안 임계치를 1.5 네 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경우에 또 주식을 오히려 이제 비중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경기 회복 때문에 그런 거다. 통화 긴축이 아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하니까 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기업들의 가치가 이제 올라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이제 대신증권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어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또 외화 네. 환율은 어쨌든 미국의 이런 상황들이 결국 위험 선호 이제 회복이 되고 환율은 하락할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자산보다는 위험성 자산으로 좀 더 투자를 많이 늘려나가지 않겠냐. 그래서 뭐 111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얘기는 뭐 대부분 앞에서 한 얘기고요. 그래서 제조업 지수, 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잘 나왔죠. 잘 나온 상태라서 전반적인 그 경기가 지금 60.8이니까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는 단순히 이제 이런 금리나 인플레이션만 보는 게 아니라 경기가 확장돼 나가고 있다. 네, 이 부분을 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제는 정말로 기업 실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주시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조금 되고 있고, 일단 우리나라 이제 시장이 이제 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미 국채금리 그때 급등했다 그럴 때 코스피 3% 넘게 빠졌어요. 그때 외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매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는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주의는 좀 해야 됩니다. 네, 좀 잘 봐야 돼요. 자, 그런 거고. 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쨌든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외인들의 투심이 좀 살아나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외인들이 그러면은 정말 이제 슬슬 매수를 재개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외인들의 그 투자 심리 회복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면서 뭐 환율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하락이 2월 내고라는 게 이제 환율에서 이제 달러 매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쪽은 있겠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안전자산 쪽보다는 이제 이 외인들의 어떤 심리가 결국 주식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결국은 이제 외인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야 되냐 자 하고 있는데 뭐 앞에는 뭐 계속 비슷한 얘기.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1.5를 기준으로 미국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1.5 아래로 내려간 상태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투자 심리,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도 살아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세를 했는데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좋은 영향이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당분간 변동성 장세는 계속 지속될 것 같고 여전히 뭐 변수들 많죠. 네, 이 금리도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고 미국의 그런 부양 정책에 대한 상원 이제 그 논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대외적인 변수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는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근데 파티를 떠날 때는 아니다 라고 합니다. 여전히 뭐 탄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제 포인트가 나오는데 코스피 지수가 안정을 찾고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벗어나려면 과열 및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어내든지
자생적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 증권사들이 나올 수 있는 전략을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암시를 해요. 단기간 급등했던 종목에 대해서는 증권사 기관들 입장에서는 좀 조정세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이제 그 어떤 주식의 상승 곡선이 좀 가파르게 올라왔던 것들은 이번에 조정 장세 때 좀 많이 좀 내려줄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부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열이라는 거는 과하게 매수했다는 거고, 밸류에이션도 현재 그 주가의 잠정 가치보다 좀 주가가 오버슈팅 되는 경우, 좀 많이 과하게 올라가 있는 경우, 이걸 얘기하는 건데,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상승을 한다, 이렇게 해서 투자할 때도 이 상승되는 이 시점에 대해서 올라갈 때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적정한 상태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의 그 밸류를 현재 주가에 반영하고 좀 흐른 다음에 또 이 정도 밸류를 여기다 반영하고 이렇게 적정하게 가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먼 미래의 밸류까지 넣는다.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길 수도 있어요. 과하게 이제 오버슈팅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어떤 이런 거 이제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과하게 올라갔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고 뭐 얘기를 암시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생적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 아니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통해서 경기가 좋아지고 나라의 모든 뭐 상황이 좋아지니까 뭐 이제는 뭐 주가 올라가도 돼, 이런 자신감이 생기거나, 네, 그런 거가 와야지만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코스피 밴드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해요. 코스피 밴드 폭이 중요한데, 자, 그래서 전에 뭐 여러 가지 뭐 보면은, 네,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하단은 2800으로 좀 보고 있었거든요. 2800에서 아마 이제 3100 이 정도 선을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여기서 보면 2800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제가 금요일날 영상에서 이제 한번 같이 말씀드렸는데 2800까지 해서 지지를 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락장이 될 수도 있어요. 지수가 이제 하락장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건 골치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2800은 지지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뭐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지 여부가 중요한데 사실상 지지가 중요한 상태예요. 그게 아니면은 코스피 자체가 지속 하락이 되고, 그럼 증권사들 입장에서도 손실이 날 수 있거든요. 2800은 중요하다. 지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2800선 정도는 이제 지켜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강세장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아직까지는 뭐 강세장이다. 물론 이제 시장에 강세론자도 있고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약세론자도 이제 조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강세는 어느 정도 이제 뭐 강세론자들은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기업들의 어떤 수출 호조, 이익 개선, 그러니까 기업들의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네. 그리고 금리가 막 올라가는데 달러 인덱스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막 확 바뀌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같은 얘기죠. 여기 보면은 과열 같은 얘기예요. 경기 개선 속도 대비 상대적으로 빨리 올랐던 주식시장이 금리 상승이란 변수로 조정받았다. 그러니까 여기 둘 다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약간 그 상승 커브가 좀 급격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은 조정폭이 나올 수 있다.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이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 확대 전략, 이건 뭐냐면 좋은 종목이 내려와서 조정을 많이 받을 때 이제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인터넷,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라는 거죠. 미래의 주도하는 쪽. 네. 그리고 이제 수출이 아까 보면은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저기 주문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주문권도 올라가니까 반도체, 자동차, 운송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금리 상승은 성장주의 프리미엄 다소 약해질 것 같다. 그동안 이제 증시를 이뤄왔던 게 기업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어떤 실적을 바탕으로 한 성장 종목들이에요. 지금 이 기업이 뭐뭐뭐 이렇게 하고 뭐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더 이만큼 증가할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올라간 이제 성장주들인데, 금리 상승으로 이제 성장주들은 프리미엄이 좀 다소 약해질 수 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미래의 성장 가치를 보고서
좀 이렇게 조금 리스크를 감안하고도 뭐 과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거를 좀 줄일 수는 있다라고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고, 언택트 컨택트 소프트웨어보다는 언택트보다 컨택트. 네, 종목군입니다. 종목군은 언택보다는 컨택, 비접촉보다는 접촉 쪽,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 네, 경기 방어주보다는 경기 민감주로 비중 확대를 권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기존에는 이제 언택 중심으로 한 주도주가 있으면 그 주도주 외에 소외주들이 있잖아요. 소외받았던 거기에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못 가고 있었던 종목이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 얘기를 조금 더 하면 CNBC,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50% 이상 주가가 오를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올해 연내입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근데 또 전 세계 전기차 업체 주가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CNBC가 이제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 보고서 인용해서 했는데, 전기차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280조 원 규모였는데 10년 뒤, 향후 10년 뒤에요. 그러니까 2030년이죠. 그 5,612조 원, 그러니까 약 2배가 넘어가죠. 네, 2배 이상. 2배가 안 되나요? 2배 좀 넘어가죠. 그쵸? 2배 이상 이렇게 커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2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20배죠. 20배. 그쵸? 네. 20배 이상. 10년 동안 20배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자, 이 뜻이 뭐죠? 올해도 오를 거지만 결국은 전기차 관련된 얘네들 주도하는 회사들은 한 10년 묻어놓으면, 물론 주가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10년 묻어놓으면 주가가 20배 올라갈 거다, 수익이 20배 날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물론 주가 꼭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이제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결국은 뭐냐면, 앞에도 이제 어떤 그 종목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언급을 했었죠. 앞에 한국에서도,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주도는 전기차 쪽이 하지 않겠냐, 산업의 어떤 큰 트림이 바뀌지 않겠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기차에 대한 부분 이제 언급이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 아까 이제 언택트 대신 이제 컨택 이런 쪽으로 옮겨갈 필요도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 자체는 종식이 어렵다라고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내용은 뭐 그렇고요. WHO에서 올해 말까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긴 어려울 거라고 이제 전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컨택 종목을 선별을 하실 때도 이런 건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또 한번 재확산, 그러니까 팬데믹처럼 되면은 또다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컨택들은 뭐 컨택이라고 하면은 사람들끼리 마주치는 종목들이 많죠. 뭐 여행주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항공주, 여행주, 뭐 기타 여러 가지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는 거, 뭐 백화점도 그렇고 있는데, 그런 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다시 그런 상황이, 팬데믹이 벌어진다면 언택, 이제 비접촉 관련된 게 또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백신하고 뭐 어쨌든 치료 이런 쪽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다. 네, 그쪽 관련된 종목들도 어떤 뭐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월가는 점점점 대담해지고 있어요. 월가 자체가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바뀌는 거예요, 투심이. 그래서 이제 보면은 결국은 연준이 조만간 움직이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는 연준이 뭐라 그래도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안 믿고 뭐라 그럴까, 그냥 시장은 연준이 뭐라 그래도 인플레이션이야, 금리 올라가, 국채금리 올라갈 거야, 채권 올라갈 거야, 인플레이션 이랬는데, 뭐 어제 그쵸, 월요일날 미국 증시는 이제는 연준 말도 조금 믿어볼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 그러니까 지난주,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장기금리 급격한 상승에 시장에 이제 공포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증시도 이제 큰 폭으로 하락도 했고 했는데, 이제는 뭐 금리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제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뭐 금리는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이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이제 봐야 돼요. 이제 앞으로 키워드는 한동안에 제가 볼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반응을 하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채권 수익률도 이제 급격한 이제 상승이 이제 있었는데 그게 이제 떨어지고 있고, 네, 그러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월가 자체는 뭐 당장 염준이 뭐라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뭐 국제금리가 이제 오른다고 해도 전에처럼 이제 금리가 오르면 이 시장의 어떤 현금 유동성을 갖다가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돈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테이퍼링, 시장에 어떤 돈을 지급하는 거 있죠. 이제 유동성을 지급을 하는데 그 양을 점점 줄이는 거예요. 어떤 수도꼭지를 잠그듯이. 물이 흐르는 수도꼭지를 점점 잠그면 물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겠죠. 그런 것처럼 시장에 공급되는 그 화폐의 유동성을 갖다가 점점 줄이는, 네, 그런 모습이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기준금리 인상해서 시장에 있는 돈을 금융권이나 이런 데로 끌어들이거나, 네, 이런 게 나올까봐 두려워했거든요. 왜냐면 이 둘 다 증시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당장은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안심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이런 위험성 자산에 대한 또 뭐 투자 심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주식 투자자들이 여전히 금리 상승을 좋은 일로 보고 있다. 뭐 경기 발전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네. 뭐 일부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흔들렸지만 아직 뭐 위협으로 보고 있지 않다. 네. 백신의 효용, 그리고 금리 상승, 이건 여전히 뭐 어쨌든 투자 시장의 주요 테마가 되는데, 결국은 이제 백신의 효용, 코로나를 어느 정도 이제 잠식을 시키느냐, 해결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벌어졌던 이 어떤 경기 위축이나 어떤 생활의 변화 이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느냐, 그런 걸 보는 거고, 경기가 회복되느냐, 사람들의 삶이 다시 나아지느냐, 그러면서 고용도 잘 되고 일도 열심히 해서 돈 벌고 소비도 늘고 이렇게 되느냐, 또는 금리 상승 나오느냐.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계속 올해의 화두라는 거예요. 네,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해요. 투자자들의 금리 수준이 주식 평가에 위협이 되고 있는지 물어본대요. 여기에 우리나라도 보면 투자하실 때 이제 증권사에 전화해 보시잖아요. 아우, 지금 시장이 이런데 어때요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물어보는 거죠. 지금 뭐 금리 올랐다는데 그러면 주식시장 나빠지는 건가, 주식 떨어지나, 뭐 이런 얘기 이제 질문하시잖아요. 근데 단호하게, 그것도 그냥도 아니에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한대요. 문제 안 된다. 네. 금리 올라도 주식시장 괜찮아요, 이러는 거 얘기하는 거죠. 강세론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내포한 상태 강세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강세론자들이 이제 보는 그 금리 상승은 산업이 발전을 하고 경기가 회복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금리 상승이지, 뭐 화폐를 갖다가 통화량을 뭐 흡수하기 위해서, 양적 축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다. 산업이 잘 돌아가는 거고 기업들이 일 더 많이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올라가니까 주가는 올라간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백신 접종도 확대를 하고 있고, 네, 뭐 그 재정 부양 정책 미국 2천조 넘는 돈이죠. 2천조 원, 네, 1.9조 달러. 네, 이런 것도 감안할 때 부정적이지 않다. 지금 좋아, 상황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는 금리, 저기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진짜가 아니다 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도이치방크에서도 얘기하죠. 중앙은행들이 미국은 이제 연방 중앙은행도 있지만 각 그 주마다 또 중앙은행들도 있죠. 네, 연방은행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도 계속 금리 상승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거다.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누를 거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긍정적인 경제 성장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올라가거나 이런 우려가 있을 때 강경하게 발언하고 하는데 또 되게 긴박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느긋하게 보이는 거는 뭐 문제되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문제가 안 된다. 네. 지난주는 일이 너무 빠르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승고르기 하면서 얘기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우려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S&P 500 종목도 보면은 내린 거는 38개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영화관 책임까지도 네, 올라갔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볼 때 미국은 다시 한번 강세론이 좀 강해지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이게 또 한국에도 영향을 받겠죠. 근데 여전히 인플레이션이나 그다음에 뭐 금리에 대한 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른데 막 사야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변동성이 커진 거지 증시가 좋아진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내용들은 이제 강세론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 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ESG에 대해서 하는데, 한국 딜로이트 그룹도 이제 ESG 센터를 출범을 한대요. 자, 환경에 대한 인바이러먼트죠. 그 다음에 소셜, 사회적 책임이나 이제 투명 경영, 거버넌스나 이런 쪽.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의 모습, 환경도 지키고 사회적으로 책임도 갖고 어떤 지분 구조나 이런 거, 지배 구조가 투명하고 이런 것들을 선도하기 위한 센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점점 더 기업을 평가할 때 ESG에 대한 그 항목이 어떤 평가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결국 기업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이 돈이 필요해서 자금을 끌어들일 때 어떤 채권을 발행하거나 그런 거 할 때도 어떤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뭐 신용이 좋아야 그런 것도 잘 되고, 신용이 좋은 기업이어야 또 투자자들도 투자를 많이 하죠.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언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볼까 하긴 하는데요. 이제는 그 ESG를 최근에 SK도 그렇고 몇 개 기업들이 이제 ESG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ESG에 대해서 네이버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를 어떻게 기업이 해 나가느냐, 이것도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 부분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길게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황 설명드린 동안 장이 끝났네요. 네, 장이 코스피 1% 정도 올라서 끝났는데, 종목은 종목대로 또 따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황이었고요. 네, 전반적인 상황을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